네, 안녕하세요. 헬스톡톡 김아런입니다. 요즘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중부지방까지 꽃놀이가 한창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대기가 건조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미세먼지는 우리의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봄철, 우리의 건강 어떻게 챙겨야 할지 헬스톡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건조한 대기로 인해 황사와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지는데, 미세먼지 속 유해 물질은 입속의 유해세균 농도를 높여 치아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봄철,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헬스토톡에 나와주신 분은 우리의 치아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정재영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봄날 미세먼지가 많이 부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자주 잊어버리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치주염이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이 미세먼지와 치주 질환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주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봄철에는 공기가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집니다. 또한 입속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입안에서 구강 건조증이 생기게 되죠. 대표적인 봄철 치과 질환이 구강 건조증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봄만 되면 되게 건조한 느낌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 피부도 건조해지기 쉽지만 입안도 건조해지기 쉽고요. 그래서 구강 건조증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입속에서 세균들이 서식하기 편해지기 때문에 백태도 끼기 쉽고요. 그다음에 충치도 생기기 쉽고 또 치석도 많이 생기기 쉽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주염이 생기기 쉬운 계절이 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비염이 정말 심해서 입으로 숨 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구강 건조증이 오면 우리 치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구강 건조증은 입 안에 수분이 없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침이 마르게 되고 그래서 침에 세정작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들이 번식하기 쉽게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다든지 여러 가지 치주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치주 질환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치주 질환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입솔질이 가장 중요한데요. 입솔질이 잘 안 되신다면 특히나 봄철에 구강 건조증으로 인해서 세균들이 많이 증식하게 되고 또 백태가 끼게 되고 또 치석이 많이 끼게 돼서 결과적으로 치주염이라든지 치연염 등 잇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에게 치주염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고요. 본인이 가장 많이 느끼는 증상으로는 잇몸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칫솔질 할 때 피가 난다든지 또는 음식물을 먹을 때 많이 시리다든지 하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는 증상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관리를 잘 안 해주시면 점점 심해져서 염증이 생겨서 또는 고름이 나와서 또는 치아가 흔들려서 치과에 가게 되고요. 아주 관리가 안 돼서 심해진 경우에는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뽑게 되면 결국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럼 이 치주염, 치은염이 임플란트 시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저는 임플란트 하면 정말 무섭거든요. 좀 안전한가요? 임플란트 치료는 벌써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치료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플란트를 만드는 재료는 인체와 아주 친화적인 금속으로 만들기 때문에 안전한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요즘은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가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료받으셔도 됩니다. 그럼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이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고 갈까요? 과거에는 먼저 수복할 부위의 건강 상태나 염증의 유무, 잇몸의 깊이, 치조골의 밀도, 두께, 크기, 교합 등을 확인해야 했었는데요. 현재 상태를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오차 발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과정이 모두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손을 거치는 만큼 오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임플란트는 어렵고 무서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디지털 임플란트는 3차원의 입체적인 검진을 진행한 뒤 골 조직부터 주변 치아와의 간격, 각도, 신경이 위치한 자리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본 과정에 들어가기 앞서 모의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절개나 무절개 시술로 통증을 최소화하여 빠르게 시술이 가능한 시술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임플란트 시술은 누구나 좀 가능할까요? 누구나 가능하다면 참 좋겠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다든지 또는 심장병, 신장병, 또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적 소모 질환을 가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과에 협진을 하셔서 본인의 전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고 치과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시술을 받으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 임플란트 시술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요새는 좀 어떤가요?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20, 30대들이 야외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또 엑스 스포츠라든지 또 과격한 스포츠로 인해서 사고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요즘은 20, 30대라고 치주 질환에서 무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치주 질환으로 빠진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만약에 20대에 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걸 몇십 년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가능할까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치아 상실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안전하고 좋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면 잘 관리하셔야 되고 또 저장력인 측면에서도 그 회복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쁘고 심미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려해야 될 부분이 더 많겠네요.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래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전에 무엇보다 사전 검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시술을 받으셔서 무엇보다도 오래 쓰시고 또 저장력도 회복하시고 또 무엇보다 심미적으로 좋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걱정 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고연령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는 벌써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신 질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요. 심장병이나 신장병 또는 당뇨, 혈압, 고혈압 같은 만성 소모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요. 내과 의사와의 충분한 협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신 질환에 대해서 컨트롤하시고 치과에 내원하셔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다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의료진 분들의 경험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임플란트 치료가 치과에서 대표적인 수술이고요. 침습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진 좋은 의료진을 찾으셔서 충분한 사전 검사를 하시고요. 또 전신 질환이 있다 그러면 내과 의사분과의 협진을 통해서
안심하고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봄철 치주 질환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40대 환자 최유수님은 평소 병원을 찾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평소에도 작은 통증이라면 최대한 참으며 치료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치주염으로 인한 치아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식사가 불편할 정도로 많은 통증과 더불어 치아 손실로 인한 불편함으로 결국 내원을 결심하시고 오늘 병원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환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금니가 뭐 한 2, 3일씩 계속 신경 쓰이게 아프고 뭐 그래서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 왔습니다. 치과는 일단 좀 무섭기도 하고 뭐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면 좀 참게 되고 뭐 완전히 뭐 진짜 밥을 못 먹을 지경이다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잘 오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환자분은 상담을 통해 결국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셨는데요. 평소 병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주 질환이 악화되도록 방치한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받을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셨는데요. 친절한 상담을 통하여 충분히 자신이 받을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심하셨다고 하네요. 60대 환자 문호성님은 고령으로 인한 노화로 잇몸 상태에 문제가 있으셨는데요. 이로 인하여 치아 상태도 많이 안 좋아지고 또 평소 식사에도 문제가 많으셔서 병원을 내원하시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고령의 환자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임플란트 진료 받았습니다. 암만 해도 그 치아 상태가 안 좋고 음식물 섭취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임플란트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치아도 아프고 잇몸도 안 좋아서 음식물 섭취하는데 지장이 있었다면 임플란트 시술을 한 이후에는 자유스럽게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사례수가 많은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의사 선생님을 암만해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죠. 제가 사실은 10여 년 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이거를 조금 더 있다가 치료를 받아야지라고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되는 그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치아를 잃게 되면 1년 안에 그 치아를 받치고 있던 구조물인 잇몸뼈가 많이 녹게 됩니다. 또한 그 인접해 있는 치아들이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 한쪽으로만 계속 씻게 되면 그 반대쪽 얼굴에 비해서 얼굴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점점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조기에 치과를 방문하셔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에는 그 시기가 있다는 거네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임플란트 치아는 자연 치아를 100% 구현할 수 있을까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자연치 저장률의 80%를 임플란트 치료가 회복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미루시는 것보다는 치아가 상실됐을 경우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받으시는 게 좋고요. 예전에 임플란트가 없었을 때는 틀니나 또는 브릿지 같은 치료를 하셔야만 했는데 그때는 저장력 회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임플란트 치료가 최상의 선택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임플란트 시술 후 치아 관리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무엇보다도 치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임플란트 치료가 치료의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시면 정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칫솔질 하시는 것도 꾸준하게 잘 시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건조한 봄철에는 구강건조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출하셨다가 돌아오셨을 때 칫솔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정 안 되시면 가글 같은 걸 사용하셔서 구강을 세정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몇 달에 걸쳐서 한 기억이 나거든요. 이 임플란트의 치료 시술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대략적으로 위쪽 상악턱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에서 길면 8개월, 아래쪽 턱, 하악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는 전신질환 상태에 따라서 또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시기 전에 치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와 그 다음에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힘들게 시술한 임플란트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영구적인 게 영원한 게 없지 않을까요? 사랑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요즘 추세고요. 무엇보다도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또 집에서 입솔질을 잘 해주시고 하시면 오래 건강한 임플란트를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관리만 잘해주면 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부터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임플란트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환자들한테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서 느낀 거는 환자분들이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거고요. 그 다음 비용 문제도 있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굉장히 안전한 치료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같이 디지털 치과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정확한 진단으로 정확한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아프지 않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비용도 치과에 가셔서 잘 상의해 보시면 좋은 선택지가 있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프시면 치과에 가셔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먹는 즐거움이 인생의 한 가지 즐거움이 아니실까 생각을 하고요. 그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도록 좋은 치료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실외 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황사 유입의 차단 효과를 갖기는 하지만 마스크 속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으로 인해 구강 내 건조함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치아의 세균 번식을 유발하며 충치와 치주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서 입속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생활 습관 또한 입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며 흡연, 음주와 같은 습관은 구강 건조를 유발하기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양치를 하는 습관과 함께 치아 사이의 치석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양치 후 치실과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해 주는 것이 좋으며 봄철 나들이와 같은 야외 활동 시 양치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위해 집 밖을 나설 경우에는 휴대가 가능한 구강 청결제를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에서도 자주 가글을 하면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